마지막 날인 오늘은 우주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우주 정거장, 우주 왕복선 등 지구 궤도상에서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각국의 우주 개발은 최근 다시 달을 향한 대장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9년에 달에 다시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심지어 중국도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우주인인 이소연 씨도 언젠가는 달에서 태극기를 휘날릴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조연설자를 모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Decay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Eugene Cernan, veteran astronaut and commander of Apollo 17. He would be the last Apollo astronaut. Stand by for touchdown. Stand by. Stop push. Engine stop. The first step of Apollo 17 to all those who made it possible. The electric car in which they would drive to the exploration sites. That's beautiful. It's got to be one of the most proud moments of my life, I guarantee you. We thank you very much. As Cernan drove the equipment laden rover, Schmidt carried the scientific experiments package called LSAT. You need me, Gene? No, I'm going to go and report. I was rolling on the moon one day in a merry, merry month of December. Now, we're right where we wanted. It looks like a great plan. As I take man's last step from the surface, I'd like to just let what I believe history will record that America's challenge of today has forged man's destiny of tomorrow. 달에 다녀온 마지막 우주인 유진 서난을 소개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last man on the moon, Captain of Apollo 17, Mr. Eugene Cernan. 아폴로 17호 선장 달에 가본 마지막 우주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유진 서난 선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 굉장히 다 일찍 일어나신 것 같네요. 어젯밤 참 거대한 만찬이 있었는데 일찍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만찬 참 즐거웠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니까 제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다시 한번 온 것을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윤 회장님,
지금 선견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고찰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포럼의 장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치하의 말씀을 받아 마땅합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이 자리로 모아 주셨고 그리고 또 각지에서 모인 지도자들은 혁신 그리고 또 디지털 세계에 자신들의 헌신을 바치기로 약속을 한 분이죠. 그리고 또 어젯밤도 참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식사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어젯밤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한국의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한국의 최초의 우주인이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소연 씨가 마지막 우주인은 아닐 것입니다. 빨리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쾌유를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올해 서울 디지털 포럼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추가를 하자면은 탐험과 이해라는 단어도 추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시간 그리고 또 우주 그 이상을 이해하고 탐험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우주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깨우쳐야 할 일들이 많지요.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확언하건대 지금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를 하고 있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띱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자는데 우주에서는 실제적으로 시간을 마음껏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허벌 만원경을 보고 그리고 또 아주 긴 거리를 저희가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저희가 시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간은 4차원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의 상상력이라는 주제가 수백 년이 갈 수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과 그리고 또 우주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이상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다른 행성에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그리고 또 꿈이 그리고 창의력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주인, 그러니까 우주에 가보기 전에 젊은 우주인이었을 때 또 워너 본 브라운 박사님과 한번 만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독일어식 억양으로 저한테 중령 걱정하지 말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에 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본 브라운인 내가 달에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령은 가서 뭘 할지 나 걱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우주에도 가보지 못한 젊은 중령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언젠가는 달 위에서 운전을 할 거야라고 브라운 씨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경청을 했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달 위에서 운전했습니다. 상상력, 창의력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선조들이 아주 오래전에 별나라에 가는 꿈을 꿨었습니다. 아무도 못 가본 땅에 가는 것을 상상을 했고 그리고 또 불가능한 걸 하는 것을 상상을 했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아주 수만 년 전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이소연 박사와 저 같은 사람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젊은이로서 10살, 12살 때 2차 대전이었는데 제가 전투기를 조종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실현되리라고는 저도 잘 몰랐고 그리고 또 우주에서 달을 걸으리라고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40년, 달에 마지막으로 가본 게 40년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년, 100년이 지나야지만 인류가 진정한 우주의 탐험의 의미를 깨달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구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그냥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성으로 갔습니다. 다른 우주의 천체로 갔었죠.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인류가 과연 얼마나 진정 이해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우주 여행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사가 이제 100년이 되고 있는데요. 미래의 역사학자들이 지금 비행의 첫 100년을 기적의 세대라고 제가 생각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20세기 전에 사실 인류의 업적은 땅 위에 머물렀었죠. 그 다음에 탐험가들이 눈을 바다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몽상가들, 라이트 브라더스의 의지 덕분에 저희가 날개가 달렸죠. 그리고 그냥 나는 게 어떨까라고 궁금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상상력으로 날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상상력으로 도구랑 기술을 발견해내 가지고 이제 별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달을 우리의 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0년이 흘렀다. 아폴로 우주선 시대에서 40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JFK,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씀을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지금 존 F 케네디가 21세기로 손을 뻗쳐가지고 21세기의 한 조각을 떼어와서 1960년대, 70년대에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폴로선을 그때 띄웠죠. 아폴로선 타고 저희가 우주에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저희가 다시 달나라로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기 바랍니다. 지금 30대 그리고 또 40대 세대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30대, 40대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사실 제가 달에 갔을 때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겨우 기저귀나 차고 있었을까요? 제가 달에서 처음 걸었을 때 기저귀 차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썰난 선장님 달나라에 가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30대 여러분들 그래 기저귀 차고서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셨겠죠. 아버지가 억지로 텔레비전 앞에 앉혀가지고 억지로 저를 보셨겠죠. 그래가지고 달에 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저희가 종종 만나곤 합니다. 30대 여성분들을 만나는데요. 이 여성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써난 선장님 우리 어머니의 영웅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좀 늙었다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먼저 시작을 했는지 생각을 하겠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우주 여행, 달나라 여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느꼈던 바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학도이고 그리고 또 파일로트 출신이지만 저도 이제 몽상가 내지는 철학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달에 갔을 때 어떤 의미를 받아들였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영감을 불어넣는 게 젊은이들의, 어린이들의, 몽상가들의, 미래의 몽상가들의 영감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남아서 질의응답도 받았으면 하는데요. 1961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존 F 케네디가 의회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대 케네디 대통령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47년 전 바로 5월 달이었습니다. 1961년 5월 달 JFK가 세계를 놀라게 했죠. 사람을 달나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또 무사하게 귀환을 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이 일을 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10년 안에 달나라로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때 JFK는 소련이 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사람을 보내자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우주 프로그램에 중용으로서 참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주 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한테 불가능을 대통령이 요구를 했었죠. 미국 사람들한테 불가능을 존 F 케네디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만큼 큰 도전과제도 없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상상력을 무한하게 발휘를 하라. 그리고 또 가장 큰 꿈을 쫓아라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긍심을 활연시켜라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여보라라고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끔찍한 60년대, 사실 미국의 60년대는 끔찍했었죠. 냉전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련이 스푸트닉을 몇 년 전에 발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유리 가가린이 지금 61년 5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유리 가가린이 이미 지구의 궤도를 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렌 셰퍼드가 그 61년 5월 이전에 3주 전에만 겨우 지구를 한번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발 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그 당시 60년대 캠퍼스에서도 계속해서 데모가 많았고, 그리고 또 그때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베트남 전쟁이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소련이 우주 공간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었죠. 우리 로켓이, 미국의 로켓이 발사대에서 폭발을 할 때 소련은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진정한 의미의 비저너리였는지, 아니면 그냥 공상가였는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분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전부 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죠. 그래서 존 F K 대통령께서 커미트먼트를 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건대 존 F 케네디가 미국만 미래를 위해서 커미트먼트를 가져라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커미트먼트를 가져라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윤 회장님. 윤 회장님께서도 상상력을 토대로, 창의력을 토대로 서울 디지털 포럼을 만드셨겠죠. 그리고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47년 전에 꿈 위에 저희의 우주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천체의 다른 곳을 고향이라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미트먼트 덕분에 가장 위대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술적 발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폴로호의 기술은 이제 노후된 기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휴대폰에 있는 그 데이터 처리가 우리 우주선에 있었던 데이터 처리 능력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기술이 지금 제가 우주선 모듈에서 활용했던 그런 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저희가 단시간 내에 엄청난 업적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처음 비행을 했을 때 아폴로호 전에 제미니에서 제가 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우주에 슬라이드 룰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회색 머리 분들, 그 은색 머리 분들 슬라이드 룰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30대 젊은 분들 슬라이드 룰 모르시죠? 모르시다라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길 바랍니다. 지금 그 슬라이드 룰이 옛날 컴퓨터에 사용되던 기기인데요. 지금 웃는 분 계시네요. 슬라이드를 아시는 분 계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 기술적인 발전보다 더 뛰어난 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 덕분에 저희에게 유산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유산은 수세대에 걸쳐서 전달이 될 것이죠. 지금 우주 공간을 걸어본 사람들, 그리고 또 달나라에 가본 사람들만이 이런 유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에 확신을 가졌던 분들 전부 다 이 유산을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용기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또 헌신이 있었어야 되고, 노력이 있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수천 명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죠. 이런 인간의 노력,
있었고 그리고 코미트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폴로 1호가 지금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저희 동료 3명이 사망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사고로부터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 덕분이었죠. 지금 2월 달 제가 아주 추운 날씨에 그 장례식에 참가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 3명을 묻었어야 됐습니다. 우리 친구 3명을 묻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아폴로 프로그램을 묻어버리는 것인가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의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헌신이 있었고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는 결코 저희에게 선택이 될 수가 없었죠. 제가 이 프로그램에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해서 제가 장담컨대 지금 우주 공간에 저희 동료 셋을 묻었지만 저희가 이 인간의 노력으로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그리고 또 커미트먼트, 헌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아폴로 13호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달나라에 갔다가 달에 갔다 무사히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달에 갔던 모든 사람들은 무사 귀환을 했죠. 이런 인간의 노력, 엄청난 인간의 노력 덕분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사람 덕분이고 그리고 감히 꿈을 꿨던 사람들 덕분이었고 그리고 또 요원한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 덕분이고 실패에 저해받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또 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덕분입니다. 노력을 안 한다라면은 우리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대는 불가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달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인간의 열망 덕분에 다음에도 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열망 때문에 한국도 달을 향한 인류의 행동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이상을 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폴로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죠. 과학 그리고 또 기술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은 그냥 가능케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 요소입니다. 그 기술과 과학은 가능케 하는 도구이고 사람이 실현을 시키는 존재들이죠. 네,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폴로 13호의 공식 엠블럼입니다. 마지막 비행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엠블럼을 통해서 우주와 별 그리고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 제가 미국인임을 이 자리에서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만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를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가 달에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아폴로를 통해서 달에 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싶었습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턴 5호고요. 지금 저희가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저희의 팀 멤버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포인터가 작동을 하는군요. 해군 중령 선장 대령이 있고요. 또 달 지질학 전문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저의 모습입니다. 세턴 5호 6층, 6층짜리 건물 크기의 저희 우주선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였죠. 저는 이 비행선을 2번을 탔었습니다. 야간에 쏘아 올린 유일한 케이스였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드릴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이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에 정말 마치 우주가 지구상에서 재현되는 것 같았다. 소리도 굉장히 했고 이 물 위로
빛이 퍼져나가면서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정말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러한 경관이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그 발사 현장에서 6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 발사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한 부분이지요.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끝, 그리고 중동, 인도양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고요. 그리고 지중해가 또 위쪽에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서 날아다니는 것, 지구 궤도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시간당 18,000마일 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게 되면 16번 해가 지고 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시 위로 날아가고 강 위로 날아가고 나라 위로 날아올라서 고향 위로 또 날아갈지도 모르죠. 200마일 정도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구 밖에서 보게 되는 일출과 일몰 광경은 장관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지 싶습니다. 세턴 5호가 달에 발사되었을 때 시속 25,000마일로 발사가 되었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어떤 일정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그 수평선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많이 보신 장면이죠. 이 거리에서 보게 되면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국가를 난다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호수 위, 강 위, 바다 위로 날아간다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지구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우주에 와 있구나, 지구 밖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지구가 도대체 어디에 매달려 있나, 어디서 지탱되고 있지는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나라는 그런 감탄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실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입체적인 암흑 속에 지구가 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에서 이 순간 여러분은 이걸 직접 목격하시게 된다면 정말 시간이 흐른다는 것,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한눈에 보는 것이 우주 밖에서는 가능해집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북극과 남극을 또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한눈에 지구 전체의 모습이 5대양 6대주가 북미 대륙, 남미 대륙 모든 지구의 곳곳 구석구석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것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달에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 혹시 아폴로 13호의 그 영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폴로 13호 영화에서 톰 행스가 달에 올라가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지구 전체를 엄지손가락 끝으로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우주 속에 있는 지구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 내가 사는 곳,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지구를 엄지손가락 하나로 가려서
안 보이게 없앨 수 있다는 것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또 달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또 하나 전개가 됩니다. 한 12시간에 12시간 정도가 흐르면 북미 대륙이 한쪽으로 없어지고 유럽 대륙이 정면에 나타났다가 다시 또 유럽 대륙이 없어지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순서대로 대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만 했던 지구가 돈다는 것, 지구가 24시간을 축으로 돈다는 것 정말 한눈에 목격하게 됩니다. 북미, 멕시코, 남아메리카가 한쪽 축에 있고요. 그리고 북극, 남극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에 지금 눈이 덮여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사진으로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 느끼는 그 감동, 벅찬 감동은 정말 제가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달에 가는 내내 여러분은 태양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그늘 속에 묻혀버립니다. 달이 보이지는 않지만 온몸으로 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음질, 그 그늘을 잠시 유영하다 보면 다시 또 반대쪽 태양빛이 비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태양이 다시 나타납니다.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라고 밖에는 제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오로지 회색, 음영만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타고 달에 직접 착륙했던 장치이지요. 위스콘신의 한 농장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을 타고 저희가 달에를 갔었습니다. 시골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것을 타고 달에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달에 착륙했던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저희가 착륙을 했었습니다. 지금 계곡이 보이고요. 그 주위에 이렇게 능선이 보이지요. 20마일 정도의 길이, 7마일 정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은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분화구 근처에 저희가 착륙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착륙하면서 여기에 또 상당히 큰 흔적을 남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달 표면에 도착해서 아폴로 13호를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한 수많은 영웅들에게 이 착륙 순간 아폴로 13호를 바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달에 착륙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반 브라운 박사가 자네 어느 날인가는 달에 가서 차를 운전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찍었던 발자국의 모습이고요. 저 장치에는 지질학 연구 자료 또 각종 방송 수신 장비라든가 이런 실험 기구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5,000km 떨어진 곳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또 지구로 보냈던 것이죠. 네, 지금과는 사뭇 다른 기술 환경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달에 갔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카멜롯성입니다. 3일 동안 제가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호흡을 하고 제 인생의 아주 소중한 한 부분이 이 순간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3층짜리 건물에 달하는 그러한 돌 크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폴로 12호를 타고 달에 갔었던 알런 빈이라는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있는데요. 그 사진을 가지고 유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거기다 내 딸 이름 좀 새길 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TDC, Teresa Dawn Cernon이라는 내 딸 이름을 새길 걸이라고 제가 농담을 했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유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손을 댔던 자리에 제가 말했던 제 딸아이 이름을 써서 다시 그린 것이죠. 그려서 그것을 나중에 경매에 넘겨서 큰 돈을 벌었다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환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것이 저희가 타고 갔던 달 기지입니다. 상당히 작죠. 지금 이 장면은 달 표면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운데 있는 점이 저희가 타고 갔던 달 루너 모듈, 달 우주선입니다. 약 8,000, 7,000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던 것이고요. 굉장히 담백한 사진이지만 이 광활함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달 모듈을 타고 착륙했을 때 그때 베벌리 힐리빌리스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어떤 장치에 피아노를 매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 그 장면 TV 프로에 나왔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저희의 달 모듈에 각종 장비들이 이렇게 붙들려 매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I'm the only car within some 300,000 kilometers from Earth. Okay? 지구상 약 30만 마일 밖에서 운전했던 유일한 차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팬더가 망가졌어요. 그렇게 멀리 있는 자동차가 이렇게 팬더가 망가졌는데 그때 자동차 정비소 없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스럽게 지금 그 몇 가지 장비를 가지고서 팬더를 고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업계에 뛰어난 기술자들인데요. 제가 초록색, 청색 테이프 가져가지고 이걸 고쳤습니다. 이 청색 테이프 정말 유용합니다. 팬더를 고쳤어야 됐는데요. 왜냐하면 달에 먼지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덮어 버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루스터 테일, 팬더 쪽을 좀 고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루나 모듈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사진 찍은 건데요. 달 표면이 이렇게 많이 자국이 남았습니다. 여기 루나 스러스터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인데요. 이 사진은 저희가 루나 모듈에 돌아와서 귀환하기 바로 전에 그 사진입니다. 지구가 굉장히 작게 보이죠. 지금 사람하고 국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짜 고향이라고 부르는 작은 곳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느낌을 느꼈었는가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 제가 첫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암스트롱이죠. 지금 근데 매번 달에 갈 때마다 저는 첫 경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가가지고 또 첫 걸음을 디디게 되겠죠. 매번이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마지막 발걸음이 훨씬 더 노스탈지아를 불러일으키고 저한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달에서 발을 띄어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갈 때 제 마지막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떠올랐던 것이 내가 다시는 이곳에 못 오겠구나. 이게 진정한 나의 마지막 발자국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를 되돌아봤죠. 저희가 달에 동쪽 끝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서쪽으로 이제 지구가 보였었는데요. 제가 어깨 너머로 제 마지막 발자국을 보고 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달 위에서의 3일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과연 내가 무슨 의미를 띠고 이것을 기억을 할까? 그리고 또 미래에 나의 후대들은 무슨 의미로 이 여행을 받아들일까? 제가 사실 시간이 멈췄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냥 이 동작을 전부 다 동결시켰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비데오에서 동결시키듯이 시간을 동결시켜서 그 모든 의미를 흡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바를 이해를 하길 원했죠.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왔었는지 이해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 마지막 발자국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3일을 회상을 했었죠.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달에 직접 갔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리고 과학과 기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우주에 달에 착륙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또 지구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지구인지를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모든 답을 한꺼번에 다 찾아줄 수 없을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 바로 그 현장에서 달을 떠나면서 달에서 3일 동안 지내고 달을 떠나면서 마지막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면서 그 현실의 순간에서 느끼는 그 감정은 도저히 과학이나 기술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더 많은 답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주 공간에 서 있다. 우주 속에 서서 달 위에 서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으로 뒤덮인 지구를 보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집 정원에 앉아서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각기 다른 모습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러분이 각자 믿는 신이 또 다 있으시겠습니다만 신을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땠든지 간에 저는 달에 2번 다녀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구는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그 지구를 정말 신이 보았던 것과 같은 관점에서 같은 지점에서 봤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억,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었죠. 달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을 떠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야 하는데요. 저는 물론 지금도 달을 저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광부와 같은 모습인데요. 예, 달 먼지를 잔뜩 뒤집어쓰고 상당히 피곤한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집에 갈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2 조각으로 분리가 된 달 모듈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한 초등학생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죠. 누가 받았을까요? 저희가 방송용 그 카메라를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달 모듈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지구에서 자동으로 그때 수신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현장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지만 텔레비전 카메라만큼은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으로 조절을 했던 텔레비전 카메라가 이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유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 딸 이름을 달에 새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륙하기 직전에 달 표면 모래에 제 딸 이름을 새기긴 했습니다. 제가 달 표면에 모래에 새긴 딸의 이름이 얼마나 오래 있을까라고 누가 옆에서 질문을 했는데
아마 영원히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답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달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저희의 지위 모듈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타고 저희가 지구로 귀환을 했지요. 그리고 달 머줄은 달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것도 실험의 일부로서 저희가 남겨두고 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낙하산이 펴진 모습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바로 지구다라는 말씀을, 그만큼 감명 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달로 지구로 파라슈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파라슈트이 없었으면 상당히 아팠을 것이다라는 농담을 저희끼리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착륙해서 저희가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달로 갔다가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거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하는 전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당신들의 아들이 달에 가서 3일을 살고 달이 내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셨습니다. 제 동료였던 톰 스태포드의 어머니께서는 오클라호마주를, 여러분 옛날 그 서부 영화 생각나시죠? 천막이 쳐진 그런 마차를 타고 오클라호마를 가로질러서 움직였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 아들은 25만 마일, 지구에서 25만 마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을 목격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한 세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1972년 제가 달에 갔다가 돌아온 그 당시에 이것이 20세기 후반부였죠. 이제 21세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달에서 돌아왔느냐? 왜 거기서 중단되었느냐? 언제 돌아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자, 왜 중단했느냐? 왜 거기까지밖에 못 가느냐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달에 다시 돌아갈 것이고 이번에는 전 세계가,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저 멀리 달에 가서 저는 지구를 봤습니다만 달을 더 넘어서서 정말 저 광활한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꿈속에 꿈꿔왔던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비행기 착륙하는 모습, 이륙하는 모습을 아이들을 목마 태워서 지켜본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분들, 또 손주, 손녀들, 조카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나는 꿈을 꿀 것이고 라이트 형제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꿈을 꾸는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했었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꿈을 꾸고 상상을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정신, 라이트 형제의 어떤 그 전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과거에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우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을 단시간에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해서 달에서 걷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나도 달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화성에서 지구를 한번 보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우리의 아이들이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는 라이트 형제의 정신, 또 아폴로 11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달을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또 한 번 이러한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가지 못했던 그곳에 인류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이러한 꿈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었지요. 한 번 하늘을 날아본 사람은 그 느낌을 잊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땅을 걸어 다닐 때에도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한번 가봤고 그 느낌을 한번 맛보았고 다시 가고자 하는 열망을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께도 이 꿈이 반드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